네, 반갑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저점을 딱 맞춰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2691, 2, 3 정도의 저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는데, 2693포인트에 마무리가 좀 됐어요. 자, 일단은 만기일까지 조금 올려주면 좋긴 하겠는데, 저점을 계속 타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살짝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하고 수요일 정도까지 주가 올려놓으면은 아마 2720에서 30포인트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올려놔도 네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한 이런 뭐 세력이라 해야 되나요? 얘네들이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다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변수는 계속 나타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 크게 위협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 그 다음에 곡물 관련주, 또 물류 관련주 엄청나게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마주 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로봇 관련주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로봇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면서 또 상승세를 크게 보였었는데 그 이야기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가 양봉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자, 일단 지지라인대가 2693포인트. 자, 이 자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저점 포인트고요. 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됐을 경우에 273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자, 수급 동향은 일단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아예 놓고 있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700포인트 이상만 올라가게 된다라면 내일 정도 해서 2710포인트 정도 까지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날 추가 상승해서 또 2730까지 가면 너무 소설 같나요? 네, 아무튼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분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저점 지지는 일단 잡아준 모습이에요. 저점 지지를 잡아줬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도 못 잡았어요. 못 잡고 반등이 조금 나가려 하다가 또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91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대형주를 조금 잡아서 올리는 분위기거나 아니면 대형주를 지탱시켜주는 분위기라면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코스피 쪽에 대형주가 몰려있으니까 그쪽을 잡아준다면 코스닥 쪽은 밀릴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을 밀리게 하려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이제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오늘과 같은 느낌이라면은 종합지수는 조금 올라가는 상황, 그 다음에 코스닥은 더 내려가는 상황,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상황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긴 했는데 규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1300억 순매도였고요. 코스닥 쪽은 1000억 순매도입니다. 코스닥 쪽이 매도가 좀 많았죠. 기관 쪽 매도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코스닥 상황을 좀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먹다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대 이상의 순매도가 나타났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연기금 쪽이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투신에서 매수 들어왔고 사모펀드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를 많이 줄여주는 덕분에 기관의 총계는 지금 플러스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막판에 이렇게 끄집어 올린 이유는 야 여기는 저점이야 이제는 올려야 해 뭐 이런 식의 느낌이겠죠.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느낌을 좀 강하게 줬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막판에 살짝 끌어올려졌죠. 근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대기 중인 듯한 모습이에요. 난 좀 더 기다릴래. 나는 조금 더 살펴보고 할래. 라는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뭐 악재가 크게 터질 만한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디선가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디선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아마도 개인들의 매수를 통해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했을 것이다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있고요. 문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삼성 SDI, LG 화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코스닥 쪽에도 그 분위기는 그대로 연결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지금 현대차가 1.7% 상승했고요. 기아차는 3.4%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 올라갔죠. 경기 민감 섹터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꾸준하게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이 경기 민감주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을 시도했을 때, 상승이 조금 더 만들어진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럴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은 전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금융주 섹터는 일단은 가지고 있다라면 계속 홀딩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자, 뭐 그 뒤쪽으로 보시더라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카카오 쪽이 이제 계속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SK텔레콤이 최근 들어서면서 주가 상승률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래소 쪽은 이렇게 무난했는데 코스닥 쪽 가면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주가 하락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도 막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LNF 6%대 빠졌어요. 첨보도 마찬가지 6%대 하락이었고요.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다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위메이드는 97,000원까지 흘러내려갔고요. 더 끌어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젠의 하락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고요. 오늘 저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4,800원, 44,850원에 마무리됐는데, 야, 이렇게 계속 신저가 나오게 되면 이거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뒤로 넘어가더라도 문제예요. 에코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랄까 엔터주들도 조금 오늘은 흔들리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은 약간 좀 부담이 좀 되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 오늘 매매 동향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는 카카오 순매도가 가장 많았네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줄었나봐요. 뒤로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 조금 있는데 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쪽을 살펴보시면은 이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보이지 않죠? 자,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금융주 조금 팔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고퍼스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 고퍼스 기관 이 금융투자가 고퍼스를 매수하게 되면 다음날 반등이 좀 쉽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연기금 쪽 보시더라도 카카오 뭐 이런 쪽이고요. 지금 하이닉스 매도 있었고요.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SOE, 후성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HMM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 조금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그다지 썩 좋진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관들 움직임들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특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후성 매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가 떨어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좀 뭐라 그럴까요? 주목해볼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0만원대 초반까지만 오면 한 조금이 아니네요. 한 20% 정도 빠져야 되니까 아직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였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매도를 좀 쳤는데 삼성전자 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LG전자는 순매수로 들어가면서 LG전자 오늘 상승세 마무리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도 전일 많이 올랐다가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HMM 계속 팔고 있고요. 네이버, LG 에너지 솔루션, SDI 지금 보시면은 이제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거나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쪽의 움직임도 좋아요. 네, 기아차가 지금 빵하고 기아차가 지금 저항을 넘어가는 모습이어서 분위기 좋은 흐름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해화학 같은 경우 13.4%대 상승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경농도 상당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좋았다고 판단되고요. 테마주가 순환하는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오늘 신일전자 이 여름 관련주인데요. 신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수익률이 제법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아요. ADA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들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네, 나쁘지 않은 상태라서 큰 문제 없고요. 오늘 물류 관련주 움직임도 좋았어요.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 이제 8%대 상승하면서 다시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인터지스도 물류회사죠. 예, 그래서 이제 밑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로봇 관련주가 오늘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휴럼 로봇 가지고서 이제 뭐다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리를 좀 해봐요.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휴림 로봇은 두 가지 상황이 놓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들이냐면, 이제, 투자 경고가 이제 언제 풀리느냐,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인데, 여기 이제 공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투자, 경고가 붙은 그 시점, 이제 3월 29일이잖아요. 3월 29일에 이제 투자 경고가 붙은 그 시점의 공시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 3월 29일에 종가가, 그러니까 이제 3월 30일 날 이제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됐고요. 즉 3월 29일에 종가가 이전 뭐 이때보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매 거래 정지와 그다음에 이 투영 해제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거래 정지 요건은 뭐냐면 투자 경고 종목일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정도 상승했다. 이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되지 않죠? 40% 정도 상승할 리가 없으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요. 내일 상한가를 가더라도 40%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29일이요. 이날 종가가 1925원입니다. 근데 오늘 마감이 1925원이죠. 이거 기가 막힌 핸들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버린다라면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되지 않는 거죠. 즉 만약에 오늘 1925원을 넘어갔다라면 거래 정지가 내일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 해제도 하루 더 길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잘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 가격을 보고 핸들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해제 요건은 이제 이렇습니다. 종가가 5일 전날, 그 다음에 15일 전날, 그 다음에 최근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지금 5일 전하고 15일 전에는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5일 전이면은 이제 4월 5일이거든요. 4월 5일은 뭐 주가가 45% 올라갈 일이 없죠. 그 다음에 3월 22일 대비해서 75%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3월 22일이면 언제냐면요. 여기 가격이 이제 1200원, 1300원 정도 된단 말이죠. 1300원에서 75% 올라가려면, 거의 2200원, 300원까지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종가가 이제 최근 15일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최고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최고가가 지금 1925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1925원 넘어가게 되면은 투자 경고가 해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음날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일 뭐 주가가 뭐 더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크게 와닿지 않을 거 생각되고요. 만약 내일 주가가 살짝 떨어져서 시작한다면 괜찮을 것 같죠. 그다음에 매매 거래 정지도 이제 하루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핸들링을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유진 로봇부터 해가지고 로보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지금 로봇주에 대한 부분은 대기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M&A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상한 소리 했어요. 인간의 뇌를 업로드 시킨 다음에 다시 기기에다 다운로드 시키게 되면 그게 이제 사람의 뇌를 로봇에다 심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뭐 불로장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꿈 같은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영화 업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누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업로드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한다면 끔찍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천재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뇌 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가지고 업로드 해놓고 이것을 또 팔아먹고 내가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뭔가 이제 인간미가 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는 기술력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대신에 이제 좀 현실적인 것은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이제 탑재하고서 갈 수 있는 로보택시. 로보택시를 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뭐 서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로봇을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라 로봇 시장은 점점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슈림 로봇이 지금 가장 핫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수익은 많이 났지만 아직은 저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보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뭐 내일 상황을 또 보고 봐야 되겠죠. 일단 내일
내일이 이제 그 투자 경고 해제를 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경고 딱지가 붙어 있을 거고요. 내일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될 수 있다.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 뭐가 좋은가요? 이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요, 투자 경고가 되어 있으면은 지금 신용이 불가합니다. 현금 증거금은 100%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투자 경고가 풀리게 되면 신용을 써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수가 더 많이 달라붙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건 오늘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넉넉하게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을 잘 잡아뒀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앞두고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변수만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편안한 오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자,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방송 진행되는 거 아시죠?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무료 방송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에 유튜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